반갑습니다.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. 오늘 7월 30일입니다.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설명드리고 질문에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음주 숙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우리 HUSK님 맞나요? HUS님 아침 6시에 숙취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.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체열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체열 농도가 나와 봐야 제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체열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체열 농도를 알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일단 체열 농도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체열 농도가 나오면 그때 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HUS님은 체열 농도가 나올 때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았다가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저희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체열과 관련된 영상들이 한 9개 정도 있어요.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. 7개인가요? 어쨌든 체열과 관련된 영상들 좀 보시면서 결과 나오면 바로 좀 연락 주십시오. 예,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. 자, 다음, 차미슬님, 눈이 제가 안 좋아서 좀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. 친한 동생 부탁으로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. 7월 24일 저녁에 회사 동료 한 명과 술자리를 하고 8시 조금 넘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찰분이 신고 접수로 왔다. 음주 측정하겠다. 0.12가 나왔다. 제가 아는 상황이 이 정도고요. 벌금도 벌금지만 정지라도 감경될 확률이 있을지. 일단 농도가 좀 높긴 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확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것도 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례들은 전부 보면은 상담을 전화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상담들이네요, 보니까. 그래서 연락을 좀 주시면 거기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결론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. 일단은 오늘도 저희 성공 사례들, 어제 사례들인데요. 어제 사례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예, 윤창호법 이후에 구제가 된 사례들입니다. 예,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. 예, 지금 카카오톡에다가 저희가 이제 성공했다, 구제받아서 기쁘다라고 남겨주신 글들입니다. 쭉 나가고 있습니다.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 뉴스가 하나 올라와서 그거 소개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. 원래 뉴스부터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. 자, 이 뉴스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구강청결제 마셨다라고 이제 억지를 써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. 뭐 이런 케이스인데요.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구강청정제를 마신 거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분은 뉴스 나오고 있죠.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도 박진영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. 이분께. 이분은 농도가 혈중알코올 농도 0.165%로 걸렸는데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걸렸는데 1시간 전쯤 구강청정제로 입을 3번 헹궜고 세균 억제용 구강청결제 50ml가량을 2회에 걸쳐 나눠 마셨다. 그걸 왜 마셨을까요?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로가 겹쳐 수치가 높게 나왔다. 그래서 구강청정제 용기와 병원 소견서, 처방전까지 넣었다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주장대로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준 거죠. 근데 이제 재판부가 말한 거는 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.165%까지 높아질 수는 없다. 여러분들이 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은 됩니다만 그거 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. 참작만 되는 겁니다. 이 판사도 참작은 될지언정 농도가 0.165까지 나올 수는 없다. 간이 안 좋다고 해서.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5분에서 20분 후부터는 음주 측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걸렸으면 그거는 좀 어떻게 비벼볼 언덕이 있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는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접촉사고를 내면서 또 이제 운전자가 있었는데 당시 증언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왔다.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중죄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음주운전 1회에다가 음주 무면허가 2회, 무면허 운전 6회까지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형을 받았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판례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. 그냥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괘씸하다 1년 들어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전력이 많았던 분이에요.
과거에 전력이 많아가지고 거짓말까지 한 것도 물론 가중은 됐겠지만 과거 전력이 거의 80% 이상 차지했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구강청정제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. 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모든 게 없는 걸로 되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사회 상규상 참작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상황을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조인들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괜찮을 거다.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거다. 이 정도 수준을 좀 듣고 가셔야지 자기가 나는 뭐 떳떳하다, 무죄다, 나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상당히 피곤해집니다.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 꼭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. 자, 오늘 7월 30일입니다. 지금 카메라가 좀 바뀌고 나서 계속 세팅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. 지금 삼각대도 오지 않았고 해서 좀 약간 임시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. 화질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그 색감이 좀 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. 조금씩 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7월 30일 송범석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